1962년 7월 16일 광주에서 태어난 안문숙은 깊고 조용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괴로운 슬픔을 지닌 여성이다. 62세의 나이에 그녀의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그녀의 가장 큰 슬픔은 물질적 어려움이나 직장 생활의 실패가 아니라 가족 중에서 가장 어린 여동생을 잃은 것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인생의 상처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무력감이었습니다. 이 슬픔은 어린 시절의 사건에서 비롯되어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마치 그녀의 영혼 속에 늘 존재했던 어둠과도 같았습니다. 안문숙은 한국이 한국전쟁의 여파에서 회복 중이던 시기에 광주의 대가족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가난한 노동자로 5형제를 부양하기 위해 작은 직물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문숙은 그중 큰 형제였습니다. 1974년 겨울, 그녀가 12살 때 그녀의 막내 여동생 안수영이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가족은 그녀를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데려갈 돈이 없었고, 그녀는 문숙의 품에 안겨 죽었고, 그녀에게는 영원히 아물지 않는 상처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는 그녀를 밤새도록 껴안고 그녀가 나를 떠나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회상했다. 수영의 죽음은 개인적인 상실일 뿐만 아니라 언니로서 언니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문숙에게는 괴로움이기도 했다. 그 슬픔은 어린 시절에 그치지 않습니다. 안문숙은 어른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가족 간의 갈등을 겪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그녀와 그녀의 형제자매들은 스스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형제자매들을 매우 사랑했지만 그들이 자라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형제인 안은진과 함께 있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수영에 대한 기억과 더불어 감정적 거리는 그녀를 혼란스러운 내면 세계 속에 살게 만든다. 62세의 안문숙 여사에게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길을 잃은 느낌이며 마치 1974년의 그 추운 밤 이후로 그녀의 영혼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안문숙 여사의 경력은 길고도 도전적인 여정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그녀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기도 했고 쓰라린 실패도 겪었습니다. 문숙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대학에 갈 기회는 없었지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강한 의지와 능숙한 손놀림을 지녔습니다. 그녀는 20세의 기회를 찾아 광주를 떠나 서울로 가서 홍대 근처의 작은 빵집에서 빵 굽는 사람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힘들고 급여는 낮지만 문숙은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는 퇴근 후 몇 시간씩 빵과 케이크 레시피를 실험했고 때로는 오래된 오븐에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안문숙 작가의 첫 번째 성공은 그녀가 25살이던 198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강남의 어느 부유한 손님이 그녀의 허니브레드를 맛보고는 그녀 자신에게 빵집을 열 것을 제안했습니다. 문숙 씨는 이 사람에게 빌린 돈을 활용해 이태원의 인절 미떡 등 전통떡과 모던 페이스트리를 전문으로 하는 빵집 문스하스를 열었다. 이 빵집은 독특한 맛과 그녀의 헌신으로 금세 유명해졌습니다. 1990년대에는 문스하스가 서울의 2개 지점, 부산의 1개 지점을 더 오픈하며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성공은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학위가 없는 사람을 멸시하는 사회에서 문숙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경력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문스하스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손님은 줄어들고 원자재 값은 올랐으며 문숙 씨는 서울에 있는 2개의 지점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태원에서 자신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만든 첫 번째 빵집을 정리하기 위한 서류에 서명해야 했을 때 비오는 어느 날 밤에 눈물을 터뜨린 적이 있다. 그녀는 마치 아이를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문숙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녀는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 부산 지점을 유지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고
2000년대 초반에 규모는 훨씬 작았지만 점차적으로 브랜드를 되살렸습니다. 안문숙을 울리려는 노력은 실패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압박에서도 비롯됩니다. 2010년 그녀는 파리바게트 등 대형 제빵점 체인점과 경쟁하기 위해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 제빵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수개월간 연습하며 밤새도록 깨어 있어 팥떡 조리법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은메달을 땄을 때 그녀는 행복해서 울었던 것이 아니라 피곤했고 처음에 겪었던 힘든 날들을 떠올려 울었습니다. 안문숙 여사의 경력은 역경에 굴하지 않는 그녀의 강인한 정신을 증명해 줍니다. 안문숙은 명예나 돈을 쫓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큰 업적은 케이크를 통해 전통적인 한국 맛을 보존하는 동시에 다른 여성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녀는 떡을 만들기 시작한 이래 떡, 송편과 같은 떡을 단순한 축제 음식이 아닌 현대인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음식으로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문스 하스가 전통과 현대의 교차점의 상징이 되기를 꿈꿉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문숙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치즈를 넣은 떡이나 팥을 넣은 말차떡 등 새로운 종류의 떡을 개발해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업적 중 하나는 2015년 파리에서 열린 국제 요리 행사에 문스 하스가 초대되어 떡을 세계에 알린 것입니다. 그녀는 큰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 행사를 통해 유명 셰프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그녀는 그것을 가장 큰 보상으로 여깁니다. 또한 문숙 씨는 언제나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한다. 그녀는 매년 광주에서 무료 베이킹 수업을 열고 실업 여성이나 가난한 아이들을 초대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비록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더라도 여전히 의미 있는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62세의 그녀는 여전히 이러한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가족뿐만 아니라 조국을 위해 유산을 남기고자 합니다. 안문숙의 사랑과 결혼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파란만장한 한 장이었다. 1989년 그녀는 27세의 나이로 중매업자를 통해 만난 토목기사 김태호와 결혼했다. 처음에는 그들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습니다. 태호는 문숙이 빵집을 여는 것을 지지해주는 상냥한 인물이다. 두 사람 사이에는 1992년 김지영이라는 딸이 태어났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1997년 IMF 위기로 문스 하스가 어려움을 겪자 태호는 재정적 압박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두 사람은 잦은 다툼을 벌였다. 2002년에 수년간의 갈등 끝에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문숙이 결혼 생활에서 느낀 가장 큰 슬픔은 딸을 위해 가정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다는 실패감이다. 그녀는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지영이에게 완벽한 집을 주고 싶었지만 저는 그것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일에 너무 집중한 자신을 비난합니다. 이혼 후 문숙은 다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자신의 직업과 딸에게 사랑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지영을 위해 태호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지만 항상 지난 세월을 후회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 안문숙 씨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므로 금액이나 재산 가치 등 정확한 수치를 숫자로 조작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문숙의 경력을 보면 2025년 62세의 나이에 문숙은 부산에서 문스하스라는 빵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 빵집은 40제곱미터 정도로 크지는 않지만 나무 선반에 직접 만든 떡과 페이스트리를 진열해주며 그녀의 주 수입원이다. 상점의 가치는 평판과 고객 충성도에 달려 있습니다. 문숙은 고향인 광주에 작은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곳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합니다. 이 집은 작은 마당이 있는 전통적인 한국 주택으로 그녀는 2000년대에 사업이 다시 안정되면서 이 집을 샀습니다. 또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사용하던 오븐 등 오래된 제빵 도구와 손으로 쓴
요리 레시피 모음을 간직할 수도 있는데 이는 귀중한 정서적 자산입니다. 그녀의 재정적 자산은 아마도 빵집에서 번 수익에서 모은 소액의 저축이었을 텐데 이는 간소하게 생활하고 그녀의 열정을 계속 이어가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문숙은 부유하지는 않지만 그녀의 재산은 그녀의 근면하고 의미 있는 삶을 반영합니다. 안문숙 씨의 남동생 안은진 씨는 1965년생으로 나머지 형제들 중에서 그녀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광주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은진 씨는 종종 언니를 찾아가 언니가 겪는 슬픔을 이해했다. 그는 동료와 대화하면서 여동생에 대해 길게 이렇게 말했다. 문숙이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지만 가장 큰 슬픔은 우리 막내 여동생 수영이의 죽음이에요. 수영이가 세상을 떠난 그날 밤, 그녀는 그녀를 몇 시간 동안 꼭 껴안고 지칠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아직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영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항상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저는 슬픔이 그녀를 형성했고 그녀는 항상 가족을 보호하려고 노력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은지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어요. 그녀는 내 대학 비용을 보내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지만 우리가 그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녀는 슬퍼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태호와 이혼한 후 그녀는 더욱 소극적인 사람이 되었다. 어느 날 부산에서 그녀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빵집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수영에 대한 이야기, 광주에서 겪었던 힘든 나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나는 그녀가 상실 때문에 슬퍼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녀를 진정으로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껴서 슬퍼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을 더 웃게 해줄 수 있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당신은 항상 미소 뒤에 슬픔을 숨기잖아요. 안문숙은 회복력과 헌신의 화신으로 역경을 극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구축한 여성입니다. 그녀의 가장 큰 슬픔은 여동생을 잃고 가족과 이별하는 것이었지만